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입니다.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물건을 훔친 4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상습 절도죄로 다시 철창 신세를 지게 된 것인데요. 이 남성은 지난 여름부터 수개월 동안 음식이나 생필품을 훔쳐 달아났고 그 과정에서 재물도 손괴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반복한 C씨에게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금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리의 법은 인지된 행위를 반복한 것에 대하여 처벌을 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상습 절도죄 피해자가 된다면 가중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물건에 대한 소유욕을 갖기 마련입니다. 물건에 관한 비용을 지불하고 취득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위법적인 행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취하였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물건의 값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 소유권을 얻었다면 혐의가 인정됩니다. 상습 절도죄 형량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도한 사람은 6년 이하의 강제노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상습적으로 죄를 저지른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아울러 상습 절도죄의 경우 죄질이 좋지 못하다 판단이 되어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되어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다면 개인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큰 불안 상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조속하게 대응하는 것에도 저해를 불러오니 실형 선고를 마주할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는 본인이 절취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반환한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최종적인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으나 처벌로부터 완전히 면제받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를 맹신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덧붙여 절도라 하면 큰 물건을 훔쳤을 때에만 죄에 해당한다 오인하는데요. 그러나 회사에 비치되어 있는 비품인 커피나 휴지, 물티슈, 빨대 등을 절취하였을 때에도 절도의 객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한 C씨, 집행유예 선처 사례. 상습 절도죄와 관련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뢰인 C씨는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보이는 물건들을 절취하였고 급기야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문을 열어 내부에 있는 물품을 절도했습니다. 그러하여 경찰로부터 적발되었으며 수사기관은 C씨의 도주 및 증거인멸이 우려되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C씨에게 영장을 발부하여 구속된 채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송치되자 C씨의 가족들은 안위를 걱정하여 저희 법인에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법률 대리인은 구치소에 방문하여 C씨와 접견하였고 이후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사건을 세밀하게 파악해보았습니다. 이후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는 혐의 부인을 제시하여 피해 금액을 축소시켰습니다. 나아가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내었습니다. 또한 C씨에게 이종 전과가 없는 점 생계를 위하여 절도를 범하게 되었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하고 피해 금액도 모두 변제한 점을 들어 선처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C씨의 상습 절도죄 행위가 죄질이 좋지 못한 것은 맞으나 C씨가 반성하는 모습과 소송 대리인이 주장한 것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C씨는 구속까지 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컸으나 적시의 조력을 구하여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구속된 상태에서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타인의 물건을 동의 없이 가져서는 안 된다는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위법을 선택하는 사례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절도는 10대 청소년들까지도 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며 가벼운 경범죄라 생각하여 큰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는 합니다. 허나 습관성으로 발생한 절도는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에 따른 제재가 가해진다는 것을 필히 유념해야 합니다. 절도는 무려 25%에 달할 정도로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형사 범죄는 어떠한 전략을 세우는지에 따라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초반부터 방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 후 선처를 위한 양형의 기준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양형의 조건으로는 당사자의 연령이나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확인해 보게 되며 이를 입증하여야 선처를 구하는 것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보아야 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본인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법률인의 자문을 얻어 대처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